옛날에 홍길동이라는 씩씩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길동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였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힘도 장사였습니다. 게다가 자유자재로 도술까지도 부릴 수 있었어요. 길동은 홍판서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첩의 자식이었답니다. 길동이 살던 때는 첩의 자식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였고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많아도 벼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길동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벼슬을 하여 옳은 일을 할 수 없다면 내 재주가 쓰일 다른 일을 찾아봐야겠어. 마침내 길동은 집을 나와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나선 길동은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되었어요. 몇 년째 흉년이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양식마저 못된 벼슬아치들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못된 벼슬아치들 같은 이라고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다니. 길동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벼슬아치들을 혼내줄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면서 계속 길을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동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디서 시끌벅적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깊은 산속에 웬 사람들 소리지? 길동은 소리나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오락부락한 사나이들이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어요. 길동은 험상궂게 생긴 한 사나이에게 물었어요. 대체 저 바위를 왜 들려고 하지요? 저 바위를 드는 사람은 여기 모인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들어봐도 될까요? 꼬마야,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란다. 험상궂게 생긴 사나이가 희죽 웃으며 말하였어요. 그러자 길동은 성큼성큼 바위 앞으로 다가가 커다란 바위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우락부락한 사나이들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십시오. 사나이들은 길동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였어요. 나는 도둑의 우두머리는 되고 싶지 않소. 모두들 옳은 일을 하려거든 나를 따르시오. 그날부터 홍길동은 많은 부하를 거느린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하 한 명이 홍길동에게 말하였어요. 고개 너머에 있는 절의 중들이 나쁜 짓을 일삼고 있답니다. 그래, 한번 혼을 내줘야겠군. 홍길동은 귀한 집 아들로 꾸미고 못된 중들이 모여 사는 절을 찾아갔습니다. 양반이라면 끔뻑 죽는 중들은 홍길동에게 감쪽같이 속아 저녁까지 대접하였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의 입속에서 갑자기 으드득하고 돌 씹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 돌은 트집을 잡기 위해 홍길동이 일부러 밥에 넣은 것이었어요. 홍길동은 짐짓 불같이 화를 내는 체하며 고함을 쳤어요. 밥에 돌을 넣다니 이놈들이 나를 놀리려고 하는구나. 얘들아, 어서 이 중들을 묶어라.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홍길동의 부하들이 나타나 중들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곳간에 있던 쌀과 재물을 모두 밖으로 꺼냈어요. 절에 무슨 재물이 이렇게 많으냐? 틀림없이 약한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이렸다. 홍길동은 중들을 호되게 꾸짖었어요. 홍길동은 절에서 빼앗은 쌀과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하들에게 말하였어요. 이제부터 우리를 활빈당이라 부르겠소. 못된 벼슬아치들과 부자들을 혼내주고 가난한 백성들을 돕는 게 우리 활빈당의 할 일이오. 부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무렵 함경감사가 백성들을 몹시 괴롭혀서 백성들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백성들을 돌봐야 할 감사가 도리어 괴롭히다니 내 가만두지 않겠다.
홍길동은 활빈당을 이끌고 함경도로 갔습니다. 함경도에 도착한 홍길동은 함경감사의 집에 몰래 불을 질렀어요. 불이 난 것을 안 사람들은 모두 허둥지둥 불을 끄려고 야단이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그 틈을 타서 홍길동과 부하들은 곳간에 쌓여있는 쌀과 재물을 모두 꺼내가지고 달아났어요. 이번에도 홍길동은 빼앗은 재물을 가난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홍길동과 활빈당에 관한 소문은 곧 온 나라 안에 퍼졌어요. 홍길동이라는 큰 도둑이 나타났다면서? 도둑이라니, 나쁜 벼슬아치들을 혼내주는 훌륭한 사람이야. 맞아, 우리같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도 나눠준대. 백성들은 입을 모아 홍길동을 칭찬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이나 못된 벼슬아치들은 홍길동을 미워하였어요. 나라에서도 야단이었어요. 홍길동이 관청의 쌀과 임금님에게 바치는 선물까지도 훔쳐갔기 때문이에요. 마침내 임금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보도대장은 당장 홍길동을 잡아 대령하여라. 예, 상감마마. 보도대장은 곧바로 홍길동을 잡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어느 고갯마루를 넘을 때였어요. 포도대장은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홍길동을 잡으러 가는 길이지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저를 따라오시면 홍길동을 만날 수 있어요. 포도대장은 혹시나 하여 소년의 뒤를 따라갔어요. 소년은 낭떠러지 끝으로 갔어요. 그러더니 낭떠러지 끝에 등을 돌리고 앉아 포도대장에게 말하였습니다. 자, 이제 내 등을 힘껏 차보세요. 내 녀석이 지금 나를 놀리는 게냐? 에잇! 포도대장은 화가 치밀어서 소년을 힘껏 걷어찼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소년은 꿈쩍하지 않는데 포도대장은 발이 못 견디게 아팠어요. 그렇게 약해서야 어디 홍길동을 잡을 수 있겠소? 너는 대체 누구냐? 내가 바로 홍길동이요. 포도대장은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였어요. 나를 잡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어서 돌아가도록 하시오. 홍길동이 조용히 말하자 포도대장은 그 길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홍길동을 잡으러 간 포도대장마저 돌아오지 않자 임금님은 화가 단단히 났어요. 홍길동의 아비를 잡아 대령하라. 임금님은 홍길동의 아버지를 잡아 가두면 홍길동이 제 발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한양거리에 자기가 홍길동이라고 하는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소년을 묶어 대궐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대궐에는 이미 7명의 홍길동이 잡혀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깜짝 놀란 임금님은 홍길동의 아버지를 불러 아들을 가려내게 하였어요. 홍판서는 8명의 홍길동을 향하여 말하였어요. 길동아, 어서 모습을 드러내어 용서를 빌거라. 그러자 8명의 홍길동이 똑같이 엎드려 말하였습니다. 저는 나라를 대신하여 제 욕심만 차리고 백성을 돌보지 않는 못된 벼슬아치들을 혼내주었을 뿐입니다. 부디 제 뜻을 이해해 주십시오. 말을 마친 8명의 홍길동은 풀썩하고 뒤로 넘어지더니 8개의 허수아비로 변하였어요. 홍길동이 허수아비에게 입김을 불어넣어 8명의 가짜 홍길동을 만든 것이었어요. 아, 홍길동을 잡을 방법은 정말 없단 말인가? 임금님은 매일같이 한숨을 쉬었어요. 홍길동은 벼슬을 하고 싶어 하니 거짓 벼슬을 내려 대궐로 끌어들인 다음 잡는 것이 어떨까요? 오, 그럴듯하구나. 곧 온 나라 안에 홍길동에게 벼슬을 내린다는 방이 붙었어요. 홍길동은 이것이 자기를 잡으려는 계략임을 알면서도 대궐로 갔습니다. 임금님께서
제 소원인 벼슬을 내려주셨으니 이제 저는 이 나라를 떠날까 하옵니다. 그리고는 얼른 몸을 솟구쳐 공중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 홍길동은 활빈당 무리를 이끌고 어느 조그만 섬으로 갔습니다. 홍길동은 그 섬에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는 왕이 되었어요. 율도국의 백성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였어요. 홍길동은 율도국을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